네, 안녕하십니까. 우주135의 김상훈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수요일날 강의했었던 대시 월렛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블록체인 전문가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 블록체인 자문위원 맡고 계신 우주135의 리암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킴입니다.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대시 원래 제대로 사용 방법을 알아야겠죠. 근데 아직도 많은 리더분들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버벅이거나 아니면 상위의 리더님, 다른 리더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대시월렛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대시월렛 보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의 예시가 있는데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오, 우주135의 다오는 모두가 동등한 자유롭게 모인 블록체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 번에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현장에서는 다들 정답을 못 맞추셨어요. 왜냐면 다 좋은 말들 적어놨거든요. 합법적인 방문 판매, 후원 판매, 다단계 뭐 이런 거, 뭐 확장성이 뛰어난 온라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4차 산업에 알맞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식으로 적어 놓으니까 정확히 우리 사업만 해당하는 그 번호를 고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단계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죠. 온라인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면은 확장성 뛰어나고 좋죠. 블록체인 서비스라고 나쁜 거 아닌데요. 블록체인 갖고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오죠. 모두가 동등하게 자유롭게 모여가지고서 블록체인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오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어떤 비즈니스들보다 더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지갑을 만들기부터 천천히 봐볼게요.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링크 받아서 시작을 하실 텐데요. 처음에 이 링크를 받아서 월렛을 깔면 월렛 만들기와 가져오기 지갑 두 가지 메뉴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갑을 아직 만들지 않으셨으니 만들기부터 하셔야겠죠. 그래서 월렛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거기에 지갑 이름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지갑 이름, 그리고 암호는 8자리만 넘으면 돼요. 숫자 상관없고요. 영문 상관없고요. 특수문자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2번 입력하십니다. 8자리를 똑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선택사항인 아무 힌트는 안 적으셔도 돼요. 전 이렇게 해봤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하고 리암킴 그리고 8자리를 입력을 해가지고 창조하기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죠. 이 화면은 그냥 니모닉 잘 관리하라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내 니모닉이 나와요. 어차피 이 니모닉 받아 적으셔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니모닉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딘가에 적어두신 거나 나만 알 수 있는 곳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니모닉 코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비밀번호, 정통산업에서 얘기할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거라서 그치만 바꿀 수 없는 비밀번호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비밀번호를 뭘로 쳤던 간에 상관없이 이 지갑을 어느 기계에서든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종이에 직접 적으시던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나와의 대화 거기에다가 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하시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니모닉 코드는 필히 꼭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니모닉 코드들을 순서대로 한번 눌러보라는 건데 우리 이 강의를 들으면은 그래도 좀 사업을 진지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굳이 이거 하느라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여기 단추는 없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잖아요. 그럼 그냥 건너뛰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져오기 지갑을 해볼게요. 가져오기 지갑을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니모닉을 불러오시면 돼요. 니모닉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어 넣으시는데 앞이나 뒤에 띄어쓰기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어 하나,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일자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정하고 싶은 지갑 이름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또 리암킴이라고 전 적었죠. 그리고 비밀번호 8자리 치시고 여기 비밀번호 힌트는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지갑이 불러와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개수가 없는 것으로 나올 거예요. 있는 것을 불러오더라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산 동기화 과정이 일어나고 내 자산이 정확하게 뜨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러면 지갑이 다 불러와진 거죠.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 지갑에서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그럴 때 트랜잭션을 주세요, 해시 값을 주세요, 어느 주소로 보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걸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시코인이면 이 대시코인 몇 개 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전송 기록이 쭉 떠요. 이 쭉 뜨는 전송 기록 중에서 난 이 기록을 한번 볼래 하고 클릭을 하면 그 전송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뜨죠. 적어도 보낸 곳의 주소는 제대로 떠요. 이거는 매번 바뀌지만. 그리고 보낸 곳의 주소는 제대로 뜨고 여기 해시값도 제대로 뜹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보내셨어요 하면 요 주소를 손가락으로 클릭하시면 복사되니까 이거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해시값 txid라고도 하죠. 이 txid 해시값을 클릭하고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은 복사돼요. 그래서 해시값 주세요 하면 이거 클릭해서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동기화 방법이에요. 처음 이 지갑 메인 화면에서 점선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이 점 3개를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 복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0이라고 이렇게 떠 있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세요. 만약에 이 데이터 복원하는데 자꾸 실패했다고 뜨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했다고 뜨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성공을 했다고 뜨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화면에서 데이터가 동기화가 완료가 돼서 여기에 원하는 이 수량이 뜰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데이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동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핸드폰에는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진 데이터가 그대로 표현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고침 같은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은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디앱 이용 방법은 많이들 아시죠? 여기 하단에 메뉴 3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거 누르면은 우리 월드쉐어나 아니면 메타허브나 디앱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내 정보 메뉴에서는 안 쓰시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세 번째 메뉴인 내 정보를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주소록, 원래 관리, 설정,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4가지 메뉴가 하부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주소록을 한번 봐볼까요? 주소록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그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적으면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기에다가 뭐 김상훈이라고 적어도요, 빨간색이니까 끝까지는 안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팀장님 저기 그 지갑 주소를 넣고 여기에다가 메모로 우주 뭐 1356 그 팀장님, 이런 식으로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와서 이제 누르면요, 우리 지갑 그 주소가 이렇게 간단하게 더하다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으로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이 주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 내가 적어 놓았던 메모 역시도 뜨고 이름 역시도 뜨고요. 그렇게 클릭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저장했던 사람의 주소를 불러오기를 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괜히 다른 지갑들 막 찾고 어느 지갑에다 전송했더라, 이 사람 지갑이 뭐였더라,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막 위로 계속 올라가 보고
한 달 전 거여서 대화했던 것 계속 올라가 보고 그러면서 찾으실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지인들은 다 메모해가지고 기록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렛 관리는 우리가 월렛을 추가할 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처음에 만들었었던 그 만들기 지갑, 가져오기 지갑 그게 다시 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기 지갑을 누르면은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나갈 수 있어요. 원래 지금 5개가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플러스 버튼이고요. 물론 니모니 코드가 있어서 가져오기 지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기 지갑을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도야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갑 관리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이 3선을 눌러가지고 지갑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을 한번 보실게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언어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굳이 한국어에서 건드릴 필요 없겠죠. 노드 역시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다면 PKR 확인을 누르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언어는 이렇게 여러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하시면 되고요. 외국 친구들한테 소개했을 때는 영어권에는 잉글리쉬로 하라고 하고 중국 그리고 일본어, 이건 베트남인가요? 어디 언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언어 지원하고 있으니까 각자에 맞는 언어를 설정하시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로그 기록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가지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데이터가 계속 뜰 거예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된 지갑에서는 되게 한 줄 뜨고 더 이상 뜰 거 없다가 또 한 줄 뜨고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뭐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뭐 블록 번호가 어디까지 생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메모리 정리가 있어요. 우리 데이터 정리랑 같은 말인데요. 여기에 메모리 정리와 아까 전에 그 지갑에서 했던 데이터 정리는 어떤 게 다를까요? 뭐 저야 알고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했었던 그 과정에서 보실까요? 여기에서 했던 뒤로 여기에서 한 메모리 정리와 다르게 우리 여기서 했던 데이터 복원 있죠. 이거는 해당 리암킴이라는 이 지갑에서 3선을 눌러서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복원하는 것은 이 지갑에 대해서만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설정에서 시행하는 그 메모리 정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지갑, 여기 이 모든 지갑에 대해서 데이터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정리를 하시고는 더 오래 두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 정리든 메모리 정리든 그렇게 시행하고 계실 때에는 엘리베이터도 타지 마시고요. 와이파이에서 LTE로 바꾸지도 마시고요. 핸드폰 끄지도 마시고 그냥 가만히 냅둬 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다른 조작을 하면은 데이터 정리가 되다가 말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핸드폰을 가만히 놔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그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에 대하여를 마지막으로 눌러보면은 이렇게 버전 정보가 나와요. 1.3.1 이 버전 이하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신의 버전으로 버전 업데이트를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우리 월렛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중간에 좀 많이 생략한 부분들이 있어요. 월렛 이름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니모닉을 추출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선을 눌러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한번 두렵더라도 여러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어차피 니모닉 코드만 제대로 잘 보관해서 갖고 계시면요. 이 지갑을 삭제를 하던 뭐 어떻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없애버리던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니모닉 코드는 남겨두신 채로 잘 보관하신 채로 버튼들을 잘 눌러보시고, 지갑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디를 눌렀어야 됐죠? 지갑 추가는 3선이죠. 그렇죠.
위에 있는 이 3선을 눌러가지고 플러스 버튼 뜨는 거 눌러서 추가를 하면 되고, 버전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로 갔었죠? 버전 확인은 내 정보로 맞습니다. 내 정보에 들어가서 우리에 대하여를 누르면 됐죠. 잘 보냈나 확인하려면 요거 들어가야 될 테고요. 프로모션 그쵸. 참여하려고 하면은 트랜잭션 해시를 보내야 되고 스크린샷을 찍어야 되는데 그 역시도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주소 복사하기는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내 주소 복사는 바로 닉네임 이름 밑에 있는 PKR 주소, 메인 PKR 주소로 네, 들어갑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누르시면은 이제 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아니면 여기를 정확히 눌러주시면 복사가 바로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주소 복사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닫기를 누르셔도 주소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트랜잭션 확보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이름 수정하는 방법 여기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 3개. 그리고 개별 지갑 데이터 정리는 마찬가지로 점 3개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 지갑 데이터 정리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서 네, 설정해서 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지금 쭉 한번 지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지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중앙화에서 만든 큐티 지갑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갑이에요. 이렇게 정말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갑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의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메인넷에서 파생된 토큰의 지갑을 간단하고도 저렴하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회사처럼 저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대시체인처럼 아예 메인넷이 있고 그 메인넷에 해당하는 지갑이 있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대시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DKRW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앞선 방법의 탈중앙화 자유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DAO, 이 DAO를 운영하는 그 주요한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 그것도 알고리즘형이 아니라 담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 그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갖고서 하고 있는 월드쉐어라든가 이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사를 믿냐 마냐 이거를 볼 필요가 없죠. 만약에 대시를 갖고 월드쉐어를 해야 됐었다. 그렇다면은 저는 회사를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차피 코인을 받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정확하게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대시코인이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열심히 하면 당연히 내 자산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블록체인으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갑 관련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은 카페와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니까요.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또 많이 또 지갑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많이 작동을 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익숙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리안킴님께서 우리 대시 원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